사실은 그게 이제 별 이유가 아닌 게 기본 공식이 아마 이렇게 된 걸로 설명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저기서 x가 문자고 c와 n이 이제 숫자거든. 그래서 이거를 데리버티브를 찾게 되면은 c는 두고 n 내려오고 n에서 하나 빼는 걸로 이렇게 하지. 네. 지금 너가 나한테 보여준 것도 알스퀘어 세타일 때 요거는 물론 이제 컨스턴트라고 좀 인정을 받으려면은 변함이 없어야 되잖아. 네. 이렇게 봐가지고 R은 안 변하는데 세타는 변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된다면 네. R은 안 변하니까 변함없는 컨스턴트로 생각해도 나쁘진 않은 거지. 네. 여기까지 괜찮으니? 네. 그렇게 봐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변해요? 세타가 자꾸 변하지. 피자를 얼마나 자를 거냐 결정하려면. 네. 그래서 세타가 바로 variable 역할을 하는 거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네. 이제 컨스턴트냐 아니냐는 누가 뭐 컨스턴트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번에 해주시면 알아듣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런 말이 없을 때는 우리가 추측을 해야 된단다. 추측해 보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상황상 네.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 데리버티브를 구할 때 문자는 쓴다 안 쓴다? 문자는 얘처럼 nxn 쟤처럼 취급하고요. 선생님 숫자는 혹시 건드리지. 호두 땅콩 알레르기 없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는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 빼주는 게 맞고요. 네. 앞에 있는 컨스턴트 역할을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지요. 네. 물론 좀 코에피션트이긴 하지만 아, 지금 얘가 딱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C의 역할처럼. 네. 그래서 C 같은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2분의 R 제곱이 C의 역할을 하니까 데리버티브 구할 때 건드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타는 1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앞으로 내리고 여기서 하나를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세타의 0인 거죠. 그래서 1이니까 그냥 티가 안 나게 살짝 지워놔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랍니다. 피자의 레디어스와 앵글이 있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좀 괜찮나요? 네. 그리고 14번. 어디 보자. 4.11Q? 이게 뭐가 있나 본데 그 뒤에? 아닌가? 그냥 This gravel is being poured into a conical pile. Conical pile. Its volume V changes time as a result. Height of which reduce change with time, knowing that any mo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with respect to time, reduce height. 일단은 코니컬 파일이 있다니까 어떡할까요? 뭐 이렇게 좀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제 poured into라고 했으니까 네. 여기다 막 이렇게 바바바박 쏟아붓는 걸로 네.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니컬 파일에 들어가는데 레디어스는 R이고요. 여기가 이제 하이트가 되겠고요. 네. 다음에 이분이 얘기하기를 any moment V라 그랬죠.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s with respect to the time in the volume radius height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그 어디 갔니? respect to the time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볼륨도 t로
또 high to도 t로 이게 respect to high다. 그러니까 뭐 h에 대해 그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네. 시간 h에 대해서란 뜻입니다. The change with respect to time 이렇게 나왔죠? 그럼 dt로 다 바꾸겠다란 뜻이에요. dt로 다 바꾸겠다 뭐 이런 느낌. 이때 implicit function 그거를 잘 하면 되게 쉽게 그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x제곱 y 플러스 y 세제곱은 0이 있는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respect to x 해가지고 네. 이걸 미분하게 되면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건 냅두고 앞에 건 냅두고 뒤에 건 미분하고 대신에 y를 건드렸잖아요. 네. y를 건드렸으면 dx분의 d y를 써줍니다. 그리고 y를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꼭 끝에다가 dx dy를 곱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dx분의 dy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 이제 뭉쳐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라고. 뭐 이런 것처럼 자 다시 지워서 이번에는 저 implicit function을 아까 for x에 대해서 for x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했는데 이젠 respect to t로 한번 해볼게 이거를. 그러면 x를 미분하고 y는 가만 두었어. 이때 dtd x를 써요. 이거를 여기를 이제 이렇게 미분하고 요걸 꼭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x를 냅두고 y를 미분했죠. 이때도 dtd y를 꼭 적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y 세제곱도 이렇게 derivative를 구하고 되면 dtd y를 적어준답니다. 이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for t 했을 때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제가 지금 t에 대해서 했어요. 자,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v 여기 볼륨에 대한 이야기 보이시죠? v제곱 3분의 1 파이 얼 스퀘어 h라고 할 수 있는데 dtd v라고 데리버티브 딱 구할 때 이거 먼저 쓰고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 r 제곱과 h가 있잖아. 그럼 먼저 r 제곱을 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h를 건드리고 문제를 풀어갈 겁니다. r 제곱 먼저 하면은 3분의 1 파이의 2r 그 대신 dtd r 할 거고요. 다음 3분의 1 파이 r 제곱하고 이번엔 h를 건드릴 거예요. dtd h가 나오겠지 아마도 라고 생각하는 좀 무리가 없나 모르겠다. 일단 유사한 문제 몇 개 더 풀어줄게. 그래서 이와 같이 되기 때문에 3분의 1 파이 요 보이니? 그리고 r이랑 글자 있잖아. 그거는 모두에게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 것 같아서 3분의 1 파이 r을 꺼내면 여기는 e와 h와 여기 v 표친 3개가 남아요. 그래서 요 안에 여기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는 r과 dtd h가 남으니까 뭐 그런 사람이 여기 있네요. 요 사람은 r을 꺼내질 않았거든. 나는 r을 꺼냈고 그 차이 빼고는 두 사람은 결과가 똑같다고 보여. 괜찮을까나? 몇 번 더 연습하자. 그러니까 이것만 미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대신 respect to t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낯설 수 있어서 하나 더 해보자. 만약에 area에 대한 식이고 파이 r 스퀘어가 있다고 하자. 얘를 respect to t로 타임 t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a를 미분했어. 그러면 dt da를 곱해
주고 네. 파이 하고요. r제곱을 미분했어. 그럼 2r이 되는 대신 dtd r이 오는 거죠. 정리하면 dtda는 2파이 r dtd r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느낌? 네. 그러면 respect to t 하지 말고 respect to 뭐 r 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혹시 질문하게 되면 여기는 이제 미분하고 나서 drd a를 꼭 써주고요. 여기도 미분을 다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dr 쓰게 돼 있거든. 2r이 여기 와서 네. 근데 어차피 다 약분이 돼서 사라지니까 네. 티가 안 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하던 모든 것은 이제 respect to 뭐뭐가 늘 있었던 거지. 네. 그러면 그동안 하던 y 뭐 x 큐브 스퀘어 있는데 이것도 데리버티브 구하면 이렇게 구했었잖아. 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respect to x가 된 거지. 그러니까 y를 미분하고 네. dx dy를 곱하는 것처럼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미분을 하고 뭘 곱해요? dx dx를 다 곱해야 하는데 원래는 이 respect가 밑으로 오고 x를 건드렸기 때문에 걔가 위로 올라가는데 네. t가 안 나는 것 뿐이었어. 뭐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 가능한데 한번 이것저것 보여봤거든. 네. 좀 느낌이 괜찮나 모르겠다. 그래. 헷갈릴 때는 더 여러 번 이제 이런 부분을 바꿔서 네. 더 많이 보여줄게. 네. 그럼 이게 나름 뭔가 그래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수학인데 무슨 그래머? 근데 있어 얘가 뭔가 쫙 흐르는 그 분위기가 있거든. 그것만 익히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어때? 아크 사인 데리버티브는? 아, 이거는 그때 어. 다 외우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외우는 거는 이제 잘 하고 있으면 네.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헷갈릴 때 만드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네. 이게 되게 쓸모가 있거든. 일단은 먼저 이건 어떨까? 그 fx가 y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x를 남겨두고요. y 옆으로 네. 저 f가 이사 갈 수 있어요. 대신 y가 넘어가잖아? 네. 그럼 인버스로 변한다. 요 사실 하나만 좀 알아두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저 F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능을 하는 사람이면 다 괜찮거든. 네. 그러니까 뭐 사인 같은 게 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X를 내비두고 사인이 저쪽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네.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달려서 가요. 네. 모든 그 함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쪽으로 다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 인버스가 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이거든. 저런 저 함수 자리, 즉 사인과 같은 저런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더 아는 거 있어? x 옆에 ln 붙은 거라든가 네. 사인 붙은 거라든가 코사인이나 탄젠트 붙은 거라든가 이게 다 x에 붙어 있는 이 f이죠. f. 요 기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f에는 이름이 이렇게 붙는 것이죠. 나 x를 가지고 뭘 하고 있어. 심지어는 이 사람들도 바로 그런 존재들이랍니다. 5제곱 저것도요? 쟤네들도 마찬가지. 이런 부류들이고 이제 같은 종류들인데 얘네가 이쪽으로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가게 되면 다 빼기 일자 글자가 붙는 것이란다. 까지 얘기하고 한번 계속 진행해 볼게요. 자, 유도해 보자. y는 아크 사인 x, 즉 사인 인버스 x가 있는데 네. 나는 사인 인버스를 미분할 줄 몰라 라고 생각하면 네. 사인을 y 옆으로 이사를 보내요. 요게 이제 합법적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얘네를 미분할 수는 있겠어요. 사인을 미분하는 건 내가 좀 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코사인 미안해. 코사인 y를 하고요. dx d y를 곱해줍니다. 왜? y 건드리면 네. 그렇게 해주기로 얘기했었거든. 그 여기는 미분함 1로 변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dx dy는요 코사인 y분의 1입니다. 근데 미분 하려고 그랬는데 미분 다 했어 지금. dx dy를 구해버렸다고. 네. 이거를 말이야. 네. 근데 아직 정체가 조금 모호해서 이거 얘기할게요. 여기 요 파란색 요 라인 보이죠? v sin y가 x다. 네. 저걸 첫 번째 줄에서 또 두 번째 줄로 넘어갈 때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로, 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올라갔는데 두 번째 줄을 쓰는 순간 마음속에 이런 그림이 문득 떠올랐어. 여기가 y라고 하면 1분의 x가 sin y거든. 네. 그럼 여긴 1 빼기 x의 제곱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 괜찮니? 네. 그럼 코사인 y라는 것은 뭘까요? y를 기준으로 코사인이란 이거죠. 네. 그래서 책에 보면 그거 1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에요. 이렇게 끝이 나요. 자, 이게 end of story야. 지금 뭐 했냐? 사인 인버스를 만든 거야. 네. 한 두어 개 더 만들게. 이거 잘하면 이제 억지로 외운다는 느낌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코사인 x도 한번 데리버티브 구하고 싶은데 이제 이것은 곧 코사인 인버스 x거든. 네.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y는 x가 돼 라고 하고, 그러니까 첫째 줄이 문제면 둘째 줄로 꼭 넘어가야 돼. 네. 그럼 둘째 줄에서 솔직히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겠다. 여기가 y면 1분의 x인 거죠. 네.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인 것이고요. 네. 그래, 어디다 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나 미분 좀 하려고. 마이너스 sin y의 dx dy가 오고요. 이 사람도 미분, 데리버티브 구해놓고 그럼 dx분의 dy는 sin y분의 1이야. 네. 그런데 sin y란 여기 y로 가서 이게 sin이죠? 라고 생각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의 제곱입니다. 맞니?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사람은 좀 밑으로 가야죠. 요렇게 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괜찮았나요? sin y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다 이렇게. 근데 마이너스가 없어졌다. 네. 그거는 내가 실수한 거고. 혹시 좀 이해 가니? 네. 아,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크 코사인까지 한번 데리버티브를 직접 만들어 봤어.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보면 좀 뿌듯해. 자, 한 번만 더 할까? 아크 탄젠트 x도 똑같이 되려나? 똑같이 되지. 탄젠트에 인버스 기호가 있어. 그러면 저 탄젠트 어떻게 하지 이제? 이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속으로 삼각형을 생각합니다. 1분의 x인 거죠. 그럼 여기가 루트 1x의 제곱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에서 무조건 뭐 한다? implicit function이다 생각하고 derivative를 두둥두둥 구해버린다. 그러니까 dx dy라는 것은 secant y 스퀘어분의 1이에요. secant y가 뭐였더라? 일단 secant라는 것은 코사인 분의 1이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과 같냐? 코사인 y의 제곱이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고, 코사인 y란 이거분의 이거, 여기분의 여기 생각해서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은 책에 이게 된다라 공식이 나와 있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거든. 이건 좀 절차가 단순하고
중간 되게 좋은 기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기술이 여러모로 쓸모가 많거든.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나 알아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네. 혹시 까먹으면 만들어 버리게 그냥. 네. 어? 뭐란 거지? 아, 알겠다. 이런 거였구나. 네. 그리고 이 문제에서요. 저는 이거를 안에 OX가 있는데 음? 그 OX를 계속 그 데리버티브에서 체인룰로 다 OX를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끝에만 곱해줘야 되는지. 아, 헷갈려요. 그렇게? 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요 컨셉이 도움이 될지도. F에 G에 H가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거를 갖다가 데리버티브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문제. 네. 먼저 그 저번에 이거를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이게 in 펑션이고 이게 out 펑션이야. 그래서 항상 out 펑션을 먼저 데리버티브를 구해놓고 네. in 펑션은 안 건드려. 네. 아유, 너무 많이 그렸나? 그 대신 마지막에 한 번은 이렇게 해줘야 해요. 요건 체인룰로 잘 썼지, 그지? 네. 그런데 여기서 얘도 지금 이 사람도 in과 out으로 구별돼 있잖아. 네. 그래서 여기 out 펑션을 데리버티브를 구하면 in 펑션이 이렇게 꼭 따라 나서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자, 그것처럼 여기 가장 바깥에 있는 f의 역할을 하는 out 펑션은 ln이에요. 네. 가운데 있는 g는 바로 코시퀀트이고요. 맨 마지막에 h는 바로 ox를 말한다. 생각해보자. 그렇게 되면 데리버티브 먼저 밖에 있는 가장 ln부터 네. 코시컨트 ox분의 1에 뭔지 알죠? 요거 네. 미분한 거 오는 걸로 네. 생각하는 거죠. 요거 미분한 거가 이제 이렇게 옵니다, 뒤에. 그리고 끝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한 게 이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두 개를 했어요. 끝내야 될까요? 한 번 더. 누가 와야 되죠? hx가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h 미분된 게 5가 한 번 더 오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진 괜찮은데 네. 얘를 미분한 게 여기 오는 동안 또 여기서 또 펼쳐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하고 그런 거는 좀 아니랍니다. 이게 좀 납득이 좀 가나 모르겠다. 납득은 괜찮아요? 네. 우리 다른 걸로 한번 연습 또 해볼까요? 그러면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ln에 ln 두 번만 하자. 그리고 x 제곱 더하기 x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여기 이 사람 있죠? 가장 바깥 거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ln x 제곱 플러스 x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미분한 거, 그러니까 요 사람을 미분한 거 x 제곱 플러스 x분의 1에 2x 플러스 1 하고 끝으로 누구도 온다? 가장 마지막 요 사람 있잖아. 미분한 거 곱해진다고 방금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한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파란 거 이제 아이고 파란 거 미분하고 파란 거 미분하고 그 다음에 안에 있던 빨간색 있죠? 이 빨간색 다 건드려서 미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던 초록색 있죠? 그 사람 미분한다. 총 액션은 3개야. 여기가 아마 조금 헷갈릴 거야. 한 번 더 쓰는데 이게 되나 맞나 뭐 이렇게.
재밌으면 사인으로 해줄게. 사인이 있고 ln이 있고 x의 5제곱이 있다. 네. 난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그거 해봅시다. 먼저 파란색을 건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빨간색도 한번 계산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초록색을 한 번 더 계산을 할 계획입니다. 자, 파란색 먼저 코사인 ln x5 하고 네. 그 다음에 빨간색 ln은 x5분의 1에 5x 4 하고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x5는 5x 4 한다. 네. 요런 느낌이랄까요? 네. 좀 괜찮았니? 네. 필요하면 몇 번 더 하지 뭐. 그래서 얘네도 네. 뭔가 얘네 나름의 그 미묘한 그 뭐라 그러지? 그 흐르는 문법이 다 네. 존재하거든요. 아까도 색깔 쓸 걸 그랬다. 지금 가장 바깥에 있는 ln을 계산을 한 다음에 네. 안에 있는 미분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람도 미분해서 곱해 준다. 왜? 여기서 말하는 이거야. 저 얘기가 계속해서 그냥 지속되는 거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복잡한가? 내가 만든 프린트에 보면 이게 이제 나와 있는데 책에는 좀 저거 얘기 자세하게 한 게 좀 가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서 조금 네. 혼란스럽다 하더라고. 아참, 근데 코시컨트 미분한 거는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지금 혹시 네. 코시컨트를 저거 내 습관이고 안 헷갈리려고 CSC를 네. 데리버티브 구하게 되면 뭐 나오는지 알고 있니? 마이너스. 그렇지. 곱하기 코탄젠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곱하기 코 탄젠트. 탄젠트. 여기 x 제곱이 아니라 x라고 했을 때 네. 괜히 복잡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거죠. 근데 이때도 만약에 누군가가 문제를 코시컨트 x 제곱 플러스 x라고 했다고 칠게.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일단 어찌됐든 여기 파란색에 있는 사람은 그냥 무시를 해요. 무시를 하고 네. 마이너스 코시컨트 곱하기 코 탄젠트 하고 네. 들어간답니다. 여기가 x제곱 플러스 x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아까 파란색 미분하고 나서 안에 있는 빨간색 한번 꼭 챙겨줘라 그랬으니까 2x 더하기 1을 꼭 챙겨주면 되는 거야. 요거는 펑션이 두 개인 거야 라고 보는 거거든. 네. 세 개짜리 한번 해볼까? 코시컨트 ln x 스퀘어 플러스 x 먼저 코시컨트부터 건드리고요. 네. 그리고 ln 계산할 거고요. 네. 다 끝나면은 또 여기 x 스퀘어 플러스 x 생각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해놓고 네. 함수가 세 개니까. 그래서 코시컨트 마이너스 코시컨트 괄호 코탄젠트 괄호하고 네. 그 다음에 저 빨간색 부위 x 스퀘어 x 플러스 1 곱하기 2x 플러스 1 하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2x 플러스 1 한 단에 요런 느낌 네. 좀 살려주면 되겠어요. 괜찮을지 몰라서 색깔로 한번 써봤거든? 네. 그래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나 모르겠다. 이게 워낙 좀 요새는 색깔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일부러 저기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느낌 잡은 것 같아? 네. 어허. 뭐 또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알려주라. 그리고 이 노란색 친구 이제 풀다가 답이 안 나온 것도 체크해놨거든요. 그런 게 있구나. 네. 어디 한번 보자.
저 5라고 써 있는 거지? 네, 5. 어. 쌤이 눈이 안 좋아서 t에 5죠. 5라고 써 있니? 네. 먼저 이거는 수업을 컨셉을 좀 잡아야 돼요. m 루트 a의 n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네. a의 m 분의 n이 될 수 있다. 그리고 m 루트에 n 루트가 있으면은 mn 하고 a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익스포넨트를 조금 더 정리를 잘 해놓은 거거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a에 마이너스 m이 있으면 a의 m 하고 분의 1 할 수 있다. 네. 요것이 포인트예요. 여기가 기본 이제 룰이라고 좀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네. 3하고 a에 5가 있으면 a의 3분의 5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5에 2가 있으면 a의 5분의 2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요런 연습이랄까. 그다음 2가 있고 3이 있으면요. 요건 2, 3은 6 합니다. 물론 요 앞에 있는 2는 안 쓰고 생략하는 경우가 더 많지. 주로 생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의무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돌아와서 이거 좀 뭘 좀 해야 되는데 u하고 t에 여기 5가 있고 여기 1이 있는 걸로 보거든. 네. t의 5분의 1로 생각하고 네. 이건 4 곱하기 t 여기 2가 있어요. 네. 2분의 5로 생각해. 네. 그럼 이제 u의 데리버티브는 t의 5분의 1 하고 여기서 1을 빼서 마이너스 5분의 4를 만들고 여기 2분의 5를 앞으로 내려놓고 t에 1을 빼서 2분의 3을 만들어. 여기까지. 자, 이제 다시 돌아간다. 마이너스 있죠? 여기 마이너스를 없애면 분의 1하고 변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없애면은요 5분의 1은 원래 있었고 분의 1이 되고 t의 5분의 4가 된답니다. 자, t의 5분의 4는 당연히 5 루트 t 이렇게 파워는 4로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분해서 2로 보고요. 10 곱하기 t의 2분의 3이죠? 조금 정리하면 10 곱하기 루트 t의 3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좀 허락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데리버티브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것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지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연습 문제 많이 가지고 있거든. 필요하면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하면 이 프로퍼티는 금방 익숙해질 수 있어. 이거는 정말 시간만 많이 들이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단다. 실제로 계산기에 입력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도 좀 같이 소개를 할게. t의 5분의 1, 뭐 이건 예제야. 그냥 내가 만든 예제야. t의 마이너스 3분의 2가 있다. 그럼 계산기에 입력할 때 u는 하고 t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1 나누기 5 이렇게. 조금 귀찮지? t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3. 컴퓨터에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입력했다고 딱 나와.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데리버티브도 다 구해주고 요즘 뭐 그런 세상이야. 그래서 컴퓨터가 숫자 계산만 한다는 거는 옛날 얘기야. 벌써 이미 그건 오래전에 추세가 바뀌었어요. 네, 그 다음에 31번 Z는 Y에 10 하고요, A 하고요, B 하고 2에 Y가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봅시다. 일단은 그 아까 했던 대로 Y의 10 같은 거를 Y의 10분의 1 같은 것을 Y의 빼기 10으로 Y의 3분의 1을 Y의 빼기 3으로 고칠 수 있다. Y의 m제곱 분의 1은 Y의 마이너스 m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도 괜찮아.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조금 이따 보여줄 게 있어요. 이게 이제 quotient 룰을 써서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1번을 이용해도 좋고 quotient 룰을 이용해서 f와 g가 있을 때 미분하면 f 스퀘어 gf 데리버티브 여기도 데리버티브 할 수 있다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네. 가자. 그러면 요거를 a 곱하기 y의 마이너스 10으로 보고 이걸 bay로 보고요. z 데리버티브는 자 a는 코에피시언트니까 내비두고 마이너스 10 내려오고 하나 더 뺀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억나니? 2의 y는 그대로. 데리버티브가 그냥 그대로야. 네. 이때는 왜 여기 그 뭐 y를 미분했는데 dx dy 같은 걸 안 붙이냐면 네. 지금은 for y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이때는 y를 건드릴 때는 쓰지 않아요. 네. y가 주인공일 때는 y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y의 11에 마이너스 10a로 변신 b의 2의 y가 될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써주면 계산이 잘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식을 다시 풀 때 난 이거 데리버티브 난 이거 데리버티브 구할 때 쿼티언트를 꼭 쓰고 싶어.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고생길이 훤하다. 근데 밑에도 스퀘어 하고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던 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던 거 해주고 데리버티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뒤에도 데리버티브 해서 일단 이거는 계산이 다 끝난 상태. 그러면 y에 20 하고 요거는 코에피시언트를 컨스턴트를 미분한 거기 때문에 0. 뒤에는 마이너스 하고 10이 내려오고 하나를 깎아서 9가 되게 만들죠. 네. 그러면 20과 9는 서로 정리할 거 정리해주면 11 네. 이고 마이너스 10 a가 되어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아까 방금 전 페이지에서 계산한 거랑 완전 똑같아. 네. 방법은 달리 했어요. 1번에서는 익스포넌트로 다 바꿔가지고 네. 그냥 평범하게 계산을 했고 네.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쿼티언트 룰로 바꿔서 계산을 해버린 거지. 네. 이렇게 되거든. 만약에 쪽에 잘 안 풀렸거나 헷갈렸다면 네. 여기 있는 얘네들을 꼭 다시 풀어서 네. 확인을 맡을 필요가 있단다. 되게 중요하거든. 네. 풀어봤네 근데 저거. 네. 아, 한 번씩 풀어봤어요. 해봤었니? 네. 그럼 내가 변형 문제를 좀 내줄 테니까 네. 한번 이렇게 와서 해보세요. 자, 요거 내가 만든 요거의 변형 문제이고 요거랑 합성했거든? 네. 지금 한번 해보고 검사 맞고 넘어가자. 네. 두 문제 해줄게. 네, 지금 푼 거 보니까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뒷부분만 빼고 네. 여기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시켜 놓을게요. 네. b가 있고 2의 루트 y에 세제곱하는 것까진 좋은데 요거 미분한 게 뒤에 따라와야 되겠죠? 그거 이제 루트 y의 셋만 써있으면 2가 있는 뜻이고 y의 2분의 3이 있다는 뜻이고요. 네. 자, 미분을 하게 되면 2분의 3하고 y하고 여기서 1을 빼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의 루트 y가 된다는 거. 네. 여기에 그게 온다는 거. 네. 그거 외에는 뭐 다른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했어. 바로 그거야.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았니? 희한하다. 이거보다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거는 잘 됐다니까. 일단 다행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문제 풀 때 이 음. 앞에 있는 2를 계속 음. 까먹고 음. 1로 생각하고 계속 대입해가지고 아마 그러면 그게- 그래서 그랬나 네, 보다. 그게 좀 실수가 돼가지고 음. 네. 이해갈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서 좀 많이 힘든 거 없었나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은 필요한 수업을 내가 이제 좀 만들어서 네. 제안을 좀 해줄게. 그리고 이 문제가 음.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어요. 자, quotient of the normal line to the parabola that is parallel to the line. 네. 이제 57번 박스에서 네. 일단 파라볼라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파라볼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normal line이라고 돼 있지, 그지? to the parabola, normal line to the parabola란 이렇게 돼서 90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탄젠트 라인이 있다면 이게 바로 normal line입니다. 근데 탄젠트 라인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네. 엄청 많지? 네. 그래서 normal line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된 normal line도 있고 네. 이렇게 된 normal line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네. x 빼기 3y는 5라는 리니어 있죠? 거기에 parallel to the라고 그랬죠. parallel to line x-3y equal 5 요렇게. 네. 요거랑 parallel 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 병행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이랍니다. 그럼 x 빼기 3y는 5가 되겠잖아요. 네. 이 사람도 x 빼기 3y는 무엇이다 라고 나와줘야 돼요. parallel to라는 거는 네. slope 있죠. slope이 서로 똑같다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똑같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y눈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5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슬로우는 누구냐면 3분의 1이 바로 슬로우예요. 내가 구한 노멀 라인 중에서 이 사람이랑 슬로우이 똑같은 사람을 찾겠다는 거야. 패러렐 투 이거니까 요 슬로우를 갖는 노멀 라인을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누군지. 그럼 탄젠트 라인부터 찾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해요. 아, 탄젠트 라인 뭘 찾아야 되지? 그래서 간단하게 데리버티브를 구한 다음에 네. 어느 점에 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슬로프가 뭐가 나온다? 3분의 1이 나오는 사람이 있겠지 아마도. 네. 아 참, 3분의 1이 아니다.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겠죠? 다시 이것은 노멀 라인 거죠? 네. 그러면 탄젠트 라인의 슬로프는 좀 달라야 하죠, 그죠? 네. 노멀 라인의 슬로프이 a분의 b가 되면 법칙입니다. 탄젠트 라인의 슬로프 마이너스 b분의 a. 그러니까 뒤집히고 부호가 저렇게 바뀌어 있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됐니? 네. 그 장소를 찾고 싶어서 슬로우비 마이너스 3인 곳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t가 2니까 t가 1이어서요. 그 장소는 바로 t 값이 1인 곳에서 그렇구나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즉 어딘지 알았어. 1, 1 들어가면 계산돼서 나오는 제로에서 탄젠트 라인의 슬로프가 마이너스 3이고 네. 거기에서의 노멀 라인의 슬로프는 3분의 1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이제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됐니 여기까지? 일단 생각이 정리돼야 의미가 있는 거야. 계산은. 계산 자체는 다시 되게 쉬워. 이건 중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2학년 되게 기초 문제고 직선에 대한 얘기는 요건 데리버티브 엄청 쉬운 거지. 계산은 절대 어렵지 않아. 나머지는 분위기를 읽어야 돼서 그게 좀 힘든 거죠.
아무튼 그래요. 뭐 구하는 거였지? 까먹었다. 노멀 라인에 구하라 그랬구나. 그럼 y는 노멀 라인이니까 3분의 1 x 플러스 k인데요. 지나가야 되는 점이 1,0이니까 감안하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거야. 찾았다. 해서 이렇게 답을 얻고 지나갈 수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이제 56번 같은 거 풀어보면 또 한번 느낄 수 있고, 또 54번에서도 역시 좀 비슷해. 저기 탄젠트 54번은 탄젠트 라인 찾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문제 바꾸자고 finding normal line 딱 하면 바로 똑같은 문제로 변하는 거야. 네. 그래서 잠시 후에 저거 연습 문제로 좀 몇 개 바꿔서 내줄 테니까 네. 좀 푸는 것 좀 보여주면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59번 네. Draw a diagram to show there are two tangent lines to parabola pass through the 0.4. 59번의 이야기를 조금 볼게요. 자, 파라볼라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파라볼라에는 탄젠트 라인이 두 개랍니다. two 탄젠트 라인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한 게 있었던 거죠. 파라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two tangent line은 from 0, 마이너스 4에서 그렸다 그랬어. 네.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그리고 이렇게 한번 그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탄젠 라인이요. 음. 한 점을 지나는 거 아닌가요? 여긴 한 점이야. 그래프에서는. 지금 탄젠트 라인 두 개 보고 있다 그래서 빨간 점에서 만들어진 것과 주황색 점에서 만들어진 탄젠트 라인 두 개가 하나의 점을 지나갈 수도 있긴 있는 거지. 그래서 from 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거든. 네.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게 고민이야. 아까처럼 모르는 점을 있잖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써놔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네. 그러면 가자. 하나씩 좀 잡아봅시다. 여기 빨간색 점의 y좌표는 t의 제곱일걸? 여기 그 펑션이 있으니까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0 빼기 4를 지나는 직선이 t 제곱도 지나간다. 어때요? 그렇지. 0 빼기 4를 지나고 t와 t 제곱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울기 얼마나요? 기울기? 그냥 이거를 데리버티브 하고, 그지? 네. t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거기다 t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기울기 나오니까 저 파란색의 기울기는 2t입니다. 얼마라고요? 2t. 그래서 기울기가 2t입니다. 자, 그럼 식 세우는 거 잘 봐요. 자, 0 빼기 4는 꼭 지나가는 직선은, 리니어는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x 빼기 4 이렇게. 0 빼기 4를 꼭 지나가고 기울기는 2t인 거야. 이렇게.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얘도 지나가요. 네. 라고 생각해서 t 스퀘어는 2t 있고 t가 또 대입된다. x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정리하면 t의 제곱이 4라서 t는 2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이해가 아니? 네네. 괜찮아.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다 각본을 짜는 거야. 모든 걸 착착 들어맞게 이제 여기를 구했어요. 요 빨강색의 x좌표를 구했고요. 여기 또 주황색의 x좌표를 구했습니다. 알겠니? 당연히 여기가 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이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네. 이렇게 찾아요. 요게 바로 이제 기술이야. 한 번 더. 그림을 그려서 상황을 본 다음 세 개를 찾아요. 알고 있는 점과 모르고 있는 점, 알고 싶지만 모르는 점과 그리고 기울기를 찾아서 리니어에 다 연결해주면 답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좌표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탄젠트 라인은 이렇게 찾는 거죠. 여기 뭐냐? 여기 이 빨간색 점의 좌표는 2,4, 네. 주황색은 마이너스 2,4. 네. 그리고 y 엑시스가 마이너스 4. 기울기는 여기다 t에다 2를 집어넣어서 이제 4. 기울기가 4고 2,4를 꼭 지나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4고 빼기 2,4를 꼭 지나간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찾았다고 주장해도 괜찮아. 처음에 1번과 2번까지만 나오면 3번은 그냥 거의 다 성공한 걸로 보면 되겠어.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게 오늘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좀 힘들지 않니? 여기 절대값 들어간 건 어떻게 해? 미분할 때? 그냥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한 번은 x가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 두 개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게 말이야. 이게 이렇게 조금 더디다면 있잖아. 확실히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잘 봐놔. 오늘 완전한 기술 좀 전수할게. 사실 모르겠으면 칼큘레이터 넣고 보면서 특징을 너가 찾아도 돼. 그 능력만 있으면 지금 당장 말 못한다 해도 못하는 게 절대 아니야. 사람들은 가끔 빨리빨리 말을 못하면 못한다고 막 이렇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너무 좀 아닌 거야. 천천히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앱솔루트 밸류가 두 개가 있거나 아니면 앱솔루트 밸류가 이렇게 네 개가 있거나 다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원칙은 이거예요. 여기 1번 같은 경우에 원칙은 x 빼기 1이 0보다 클 때 x 플러스 2가 클 수도 있고 x 빼기 1이 0보다 클 때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거든. 이렇게 가고요. 여긴 x 빼기 1이 0보다 x 빼기 1이 0보다 작고 x 빼기 1이 0보다 작고 이렇게 될 때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4번을 다 풀어가지고 그림을 하나씩 그리는 거고 요새 왜 그래? 그냥 칼큘레이터 쓰면 되잖아. 그지? 혹시 칼큘레이터가 없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없어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얘는 있어서 사람 손으로 해야 된다면 여기 부분을 0으로 만들고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답이 있을 거야. 두 개. 하나는 마이너스 2고 하나는 1이거든. 거기에 이렇게 선을 마음속으로 그린 다음에 내려오다가 꺾였다가 올라가겠구나 생각해. 그럼 다 그린 거야. 원래 얘네가 다 그렇게 생겼어. 비 오면 비를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그릇처럼 꼭 생겼거든. 이 점이 누군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에서 점이 누군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3입니다. 그래서 점의 좌표까지 정확히 알고요. 또 이 좌표는 뭘까? 그건 x가 0일 때 값이죠. x에 0을 집어넣으면 3인 것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3, 0. 그러면 y-axis가 여기 있나 보다. 이 결과에는 y-axis가 이렇게 있나 봐. 거기가 곧 3이니까. 이요. 요 정도로 해석해주면 무난하게 잘 가는 거죠. 근데 여긴 어떻게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에서 꺾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원래 이제 좀 대충 그리려 그랬는데 자꾸 태클이 걸리네. 마이너스 2는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3이고요.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꺾여서. 뭐 칼큘레이터야 이제 뭐 쓰면 되는 거니까 1번도 이제 피곤해서 이거 4개 하려면 크고 클 때와 크고 작을 때와 크고 작고 클 때와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못해. 이제 그 방법 못 써.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한 것처럼 x 액시스 그려주고 여기 0이 되는 곳 있죠? 네. 거기를 0, 1, 2, 3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그리고는 그리다가 꺾어주고 다시 꺾어주고 다시 꺾어주고 다시 꺾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들로 나눠가지고 그려주면은 딱 다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어. 끝이야. 나는 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보면 되지 뭐. 요거는 사람 손으로 좀 빨리 그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로는 데리버티브는 이걸 이렇게 못 구하잖아. 물론 기울기는 다 알 수가 있지. 사실은 안 해도 여기에서의 기울기 얼마인지 여기에서의 기울기 얼마인지 점이 다 나오잖아. 네. 그럼 기울기 그냥 나온다고. 그래서 훨씬 쉽게 계산할 수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 3일 때는 어디 보자. 3 넣어보면 0, 1, 2, 3이니까 6이에요. 2일 때는 2를 넣어보면 2, 1, 0, 1, 4가 나오죠. 그럼 2,4를 지나는 거와 3,6을 지나는 거 기울기 아십니까? 네, 기울기 구해주면 되니까. 데리버티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어서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이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으면. 자, 지금은 앱솔루트 밸류의 개수가 몇 개? 2개, 4개, 6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홀수 개인 1개라던가 아니면 3개라던가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그림을 그리거든? 그 다음 애들도 걔를 참고해서 그릴 수 있을까나? 이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싶으면은 바로 알려줄게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이제 비슷하죠. 여기 0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렇게 찍어 놓고 가느다란 실선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내려오다가 꺾어주고 꺾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그먼트들이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총 그 하나, 둘, 셋, 4개의 이렇게 이렇게 구간으로 크게 자를 수 있고. 얘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사람을 적어놓고 거기서 꺾어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지. 여기 있는 점 찾는 건 좀 어려울까나? 아니면 괜찮을까나? 오케이. 그렇게 넘어가도록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또 눈 찔끔 감고 x가 클 때 x 빼기 1이 클 때 x 빼기 2가 클 때는 하고 말하고 얘가 클 때 얘가 클 때 얘가 작을 때는 하고 또 한번 풀고 얘가 크고 얘가 작고 얘가 클 때는 한번 풀고 얘가 작고 얘가 작을 때는 한번 풀고 엄청나게 해야 돼. 그래서 종류를 되게 많이 8번 나오거든 이게. 그렇게 하는 거는 좀 그 취향이 안 맞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다른 방법을 내든지 해야 되겠다. 원칙대로 하는 건 절대 옳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무기력한 것 같고 막 너무 노동이야. 그래서 영어 책에도 보면
laborious라고 돼 있단 말이야. 진짜 이거 레이버야 이거는. 일이야 일. 이걸 피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사람으로 머리를 잘 쓰는 거지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 해야 정성스럽대 막. 이해가 안 가. 왜 그게 정성스러운 거지? 근데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겠지만, 네, 저거는 여기서 머무르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해결이 되는 것 같니? 얘 같은 경우도 잘 했으면 좋겠어. 앱솔루트 밸류가 있다고 괜히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고 여기 스퀘어 있는 건 어떡하나요? 이제 그거는 대책이 없어.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안이 가벼운 리니어였을 때만 쓸 수 있었던 거고 스퀘어가 돼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진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계산하는 수밖에 없어. 그 디퍼런시에이트 할 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대로 이 상태로는 디퍼런시에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거나 같다면 아마도 y는 x제곱 빼기 9가 되겠지. x제곱 빼기 9가 0보다 작다면 아마도 y는 9 빼기 x의 제곱이 되겠지 생각해 놓고 요때 데리버티브가 따로 있는 거고 요때의 데리버티브가 따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요때란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계산하면 x제곱이 9보다 작은 즉 x가 3과 마이너스 3 사이에 있을 그때 그때는 얘를 데리버티브로 계산을 해주고 얘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그때 해주는 건데 혹시 여기 있는 이 이니퀄러티 풀 때 이런 게 과연 나올까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야? 알고 있어? 저게 분명히 나온다 이렇게. 그거 수업해 주려고. 네, 이거 알 것 같아. 혹시 나중에라도 까먹거나 그럴 때는 꼭 알려주라. 네. 기억이 안 날 때는 얘기를 듣고 시작하면 훨씬 빨리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잠깐 또 텍스트북으로 돌아가서 연습 한번 해야지. 아까 말했던 잠깐 위로 잠깐 올려주자. 여기 있다. 요거 있지. 탄젠트 라인이랑 그 다음에 그 노멀 라인 두 개 좀 한번 구해주라. 54번. 바로 확인할게. 자, 거기에서 보면은 요 사람을 이렇게 미분을 해요. 이유는 데리버티브를 찾기 위해서란다. 자, 그런데 일단 탄젠트 라인부터 찾도록 하죠. 여기 무슨 그래프인지는 몰라요. 내가 막 그린 거니까 정확한 그림은 아닙니다만 탄젠트 라인이 있긴 있을 거고 그 어떤 점에서의 좌표를 일단 t로 놓고 가자.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죠. 저 주황색 라인은 y는 1 플러스 3x 랑 비교했을 때 기울기가 패러렐을 하다 그러지 않았나? 얘가 기울기가 얼마다?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간다. 그래서 데리버티브를 구해가지고 t를 집어 넣으면은 답이 3이 나오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저 t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요거 정리하면 x의 2분의 3이거든. 데리버티브는 2분의 3에 x의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의 루트 t라는 얘기고, 루트 x라는 얘기고, 이제 x에다가 내가 t를 집어 넣을 거야. 그러고 나면 그 값이 얼마여야 된다? 3이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루트 t가 2가 되는 거죠. 그러니 t가 4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t가 뭔데? 탄젠트 라인을 갖는 점의 좌표, 특히 x좌표. y좌표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계산하면 나오겠지 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4루트 4? 그럼 8이겠네. 자, 이제 가자. 탄젠트 라인을 완전 구하고 싶거든. y는 하고 기울기는 아까
플러스 3x 3x가 기울기였고요.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는 점이 4,8이니까 4를 집어넣어서 8이 나오려면 한 4를 빼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서 리니어 이퀘이션은 3x 마이너스 4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걸 좀 부탁을 했었던 거지. 괜찮았니? 자, 문제 좀 변형해서 한 번 더 가보자. 54번을 풀어버렸어. 그럼 너랑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면 이게 지금 여기가 x 루트 x인데 네. 이게 그거 된 거지. 그 프로덕트 룰을 쓴 거지. 나쁘지 않아 거기까지는. t를 집어넣은 답이 얼마다? 3이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좀 다른 데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네. 그림을 그려서 마음을 먼저 잡아야 돼. 나는 계산을 할 줄 아는데 대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거부터 봐야 돼. 내가 뭘 어떻게 한 다음 어떻게 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구나. 이제 계획이 좀 먼저 나왔으면 하거든요. 자, 식을 좀 바꿀게요. 54번을 변형해서 y는 x 루트 x의 세제곱이라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허무한가? x 3 루트 x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기에는 와우 여기에는 탄젠트 라인이 있을 예정이야. 그렇지, 저 사람은 탄젠트 라인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그 탄젠트 라인은 이렇게 생겼대. 아니, 탄젠트 라인인데 그 탄젠트 라인 이것과 기울기는 같대. 네. 여기까지만 힌트 줄 테니까 이번에도 탄젠트 라인과 노멀 라인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아, 참, 용어 정리 하나 해줄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스쳐가는 사람을 탄젠트 라인이라고 하잖아. 네. 그러면은 이렇게 뚫고 가는 사람을 시컨트 라인이라 그래요. 물론 원에서 많이 쓰는 개념인데 아무튼 뚫고 가는 사람을 시컨트라고 부르고요. 90도로 탄젠트와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이거를 노멀 라인이라고 한다는 거. 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음에 정리해 두고 출발해 주겠니? 요 문제 한번 풀어보죠.